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쓰면서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 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도 제가 새로 발견하는 막 연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깨알같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계속 생각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때는 또 고민정 배우님도 부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꼭 출연시켜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객분들이랑 함께 대화를 나눌 텐데 먼저 예은 배우님이랑 민정 배우님도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보고 나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두 분께 엄태화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두 분 중에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의 이 장면, 이 영화 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관객으로서 질문해 본 적은 좀 오래됐죠, 두 분 다. 네, 잘 봤다는 말은 하면 안 되고요, 민정 배우님.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질문보다 아주 진짜 오랜만에 놀랐어요. 정말 옆에 계셔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뭔가 난 진짜 어떤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도 화려한데 내실도 너무 꽉 찬 영화? 그러니까 막 그림도 좋고 미장센도 좋고 미술도 좋고 모든 게 화려하고 좋잖아요. 완벽하다는 생각에 영화가 완벽한데 원래 보통 우리 완벽한 영화를 보면 조금 2%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2% 아쉬운 것도 없이 속도 좀 다 내가 조금 채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난 영화인데 재난 영화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양한 그런 인간들의 군상, 그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과 그런 갈등과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 드라마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감독님이 정말 오랜만에 길을 제대로 모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동안 되게 많이 고생했겠다. 이게 만들어진 지 좀 됐고 그리고 개봉하기까지도 좀 몇 년, 우리가 이게 한 3년 걸리지 않았나 찍고 나서 진짜 오래 고생했겠다. 이 1초 1초 하나하나 편집하고 1초 1초 다듬느라고 어떤 거 하나 버릴까 얼마나 고민하고 이 1초를 어떤 거 살릴까 얼마나 고민했을지가 너무 보여서 너무나 마음을 쓴 게 보여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고 저도. 근데 이럴 때는 웃지 말고 울어야죠. 네. 근데 민정 씨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2회차를 찍었는데 춘천에 있는 이제 도로 세트장이었어요. 아스팔트 세트장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거의 40도 가까이 막 올라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데일 정도로 되게 뜨거운데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계속 누워갖고 그 막 먼지도 막 계속 뿌리고 두꺼운 옷 입고 막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그렇게 찍고 2회차 찍고 이제 저희 ADR 할 때 다시 또 와달라고 해갖고 ADR 이제 후시 녹음 하러 가서 계속 소리 지르는 분만 하려는 이제 느낌으로. 막 이제 저희는 강풍기 틀어놓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거기 다 섞여 있으니까 그 이제 막 비명 지르는 게 이제 묻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다시 녹음을 얼굴에 맞춰서 해야 돼서 그때 또 와서 계속 소리 지르는 연기를 한참 맞아요. 하다가 또 가셨죠. 현장도 진짜 더웠고 근데 우리 옷을 이제 겨울 설정이니까 엄청 껴입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칠까봐 이게 안에도 보호대 이런 거 다 하죠. 그러니까 진짜 막 땀은 주룩주룩 나고 이제 막 뜨거운 바람 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배 이제 깔린 근데 뭐 닿지도 않아 거의 닿는 느낌?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아픈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제 난 지금 깔렸어 이제 상상하면서 난 지금 엄청 아파요 상상하면서 막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 떠나갔네요. 이 아프면서 저희 배신감과 이 모든 온갖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여긴 겨울이고 막 이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연기
할 때 뭐 끄집고 있기도 하지. 근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었고, 근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됐던 게 그 이제 현장에서 편집을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차에서 이제 차로 기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손 뻗는 그런 이제 박서준님을 이제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좀비 같은 거예요. 머리가 다 풀어헤치고 막 이상한 흙바람에 얼굴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저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인지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들어서 감독님이 이거 너무 좀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저 봤는데 저는 웃기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좀 나는 너무 좀비 같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아무튼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도 저를 못 알아본 경우도 있었어요. 너 나왔어? 이래가지고 혹시 못 알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첫 번째 봤을 때 못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도 못 알아봤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셨죠? 네. 저도 진짜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알아봤고 아 맞다 민주 언니가 나왔었지 하면서 울컥했어요. 진짜 너무 막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밤에 몰라 하시네요. 근데 잘 정말 버리더라. 똥을 잘 버리더라고요. 두 분이 지금 15초 가지고 불량 싸움을 하고 있는 2시간 10분짜리 영화에서 15초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를 두 배우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은 배우님도 사실은 그 대사를 저는 이제 쓸 때는 좀 이렇게 내뱉는 식의 그 요구를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막 그런 아저씨들이 젊은 여성한테 이렇게 말 한 번 걸어보려고 막 장난치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좀 해갖고 들었을 때 이렇게 확 지르는 거를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예은 씨가 그거를 약간 이렇게 막 너무 모면스러워서 막 이렇게 내뱉지도 못하고 혼자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그런 연기를 하는 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걸로 갔죠. 혹시 예은 배우님 뭐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볼 게 있으시다거나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언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또 언니가 해주셨으니까 관객으로서 궁금했던 거는 저 오프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영탁과 그러니까 뭐 이병헌 선배님과 박서준 선배님과 박보영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쓰실 때 누구를 좀 이입해서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첫 번째 뭐였죠? 네 오프닝 지금 계속 까먹어. 네. 그거는 모던 코리아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아시는 분들 KBS에서 이제 이태용 PD님 한 분이 모던 코리아라는 팀으로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KBS에 엄청 많은 영상 아카이브가 링이 돼 있으니까 그 소스들을 가지고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데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의 오프닝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라고 고민할 때 어떤 하나의 세계관 이렇게 이런 세계관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기시감을 관객들한테 확 심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의 아파트라는 게 이런 것이죠라고 한번 딱 보여주고 그거를 싹 무너뜨린 다음에 시작하면은 더 현실감 있게 이 영화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PD님께 연락을 드려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1분 안에 그 제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이 영화 쓸 때 되게 도움이 됐던 제목도 이제 빌려온 책인데 그 책에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왜 지금의 브랜드 아파트가 됐는지 처음 아파트가 생겨난 이후부터 그래서 그것을 1분 안에 다 설명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수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거기 보면 오프닝에 보면은 이렇게 초반에 흑백 화면에 딱 아파트 짓는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인부가 이렇게 뒤에서 시멘트 포대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병헌 선배님이에요. 네, 그게 옛날 KBS 드라마 중에 바람의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의 신인 때 하신 건데 거기서 이게
그 길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아파트 짓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노가다 하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거기 이제 썼죠. 이건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황궁 아파트를 지을 때 저 사람이 젊었을 때 거기서 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선배님 아세요? 약간 천재 같고 변태 같고 그러네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그쵸? 웃을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인물 중에 누구한테 좀 이입돼서 아, 봤으면? 네, 그거는 일단은 제일 편하게 이입할 수 있는 인물은 저기 박서준 배우님이 한 우리 거의 같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민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어쨌든 극단으로 가 있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물로서는 이제 제일 이입하기 쉬운. 하지만 두 인물한테 나머지 영탁과 명화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는 관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누가 뭐 되게 다르잖아요. 지금 저도 리뷰 피드백 많이 찾아보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저도 좀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사실 처음 보자마자 명화를 정말 좋아해서 명화를 좋아한다고 감독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다 좀 다르더라고요. 좀 뭐 더 이입하는 캐릭터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근데 또 두 번째 봤을 땐 또 다른 인물이 더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 영화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 배우님은 혹시 성별과 관계없이 이 역할 중에 본인들이 하신 역할 말고 다른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영화 보시면서 저거 내가 하면 나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민정 배우님. 잡아먹는 거 너무 무서워. 아유,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죠. 저는 이병헌 선배님 역할 하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좀 준비하신 거 있어요? 약간 이것도 이게 말이 또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부녀회장? 김선영 배우님 역할. 예. 근데 사실 어떤 역할이든지 지금 한 말은 제가 농이 조금 많이 껴 있었고요. 자, 사실 왜냐면 이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캐릭터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지 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잠깐 이제 깔려서 너무 아쉽죠. 저거 그 황궁 아파트 주민으로서 조금 같이 지냈다면 너무너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로서 이제 배우분들 보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느끼거든요. 배우들이 그냥 배우분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막 너무 막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같이 합 맞추면서 막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막 재밌게 막 어떤 화학작용 같은 게 막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너지들, 이런 몸에 이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너무 각자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와 저기 안에 같이 나도 들어가서 연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감독님의 역할이 너무나 큰데 감독님한테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현장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고 저는 혼자 있으니까 혼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합의 느낌은 알 수가 없었죠. 그 현장에선.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감독님은 그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 안에서 연기 연출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씬 연출은 어떻게 하시고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연출을 당해보고 싶네요.
그 민정 배우님 말씀하신 그런 앙상블 연기를 저는 2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 너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희 배우님이랑 광민규 배우도 저희 영화에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 이제 초반에 주몽 엄마로 나오신 분 선희 배우님이랑 그 고시생 역할, 이렇게 그 지혁이한테 거기 경비실에서 막 자기 꼰대처럼 얘기하는 친구 있잖아요. 마치 뭐 그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역할. 근데 그게 다 이 장에서 어느 정도 가져온 거예요, 캐릭터를. 네. 그 되게 뭔가 막 철 없는데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민규 씨가 되게 잘할 것 같고. 그 저는 연기 연출 일단은 제가 막 현장에서 뭐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 연기 잘하는 사람 찾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막 먼저 모으고 편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그냥 좀 구체적인 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상황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상회 장면 같은 거 찍을 때는 이제 두 분은 그때 안 계셨지만 일단은 다 구체적인 상황을 드렸어요. 뭐 가족이 누가 죽었고 몇 호이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걸 다 드리고 현장에서 다 모여서 한번 리허설을 했어요, 전날. 근데 이제 들쭉날쭉하죠. 그때는 처음 모인 상태에서만 하니까. 그러면서 뭐 본인들끼리 막 또 어떤 합을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이제 보고 이제 그날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기억해놨다가 전화로 그냥 그 다음날 촬영 전에 전화로 뭐 이런 상황이 이런 대사를 하시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뭐 어떤 분한테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이런 매체 연기가 처음이신 연극 배우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연극 톤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더 바닥에 붙은 톤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었어 갖고 오디션 때 그냥 제가 뭐 조금만 얘기하면 척하면 탁하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완전 달라져 있었어요. 그 아까 민정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이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 되게 그때 신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